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려 했던 적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었던 적은요? 그게 왜인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잘 버티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 웃고 가족 밥자리에서도 별일 없는 척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해서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짧게 대답합니다. 바쁘긴 한데 괜찮아.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인가요?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요. 힘들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요. 말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잘 들지 않는 사람이요.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님께 힘들다고 하면 걱정을 드리는 것 같아서라고요. 부모님도 사시기 바쁘신데 내 고민까지 보태면 민폐인 것 같아서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침묵 안에는 훨씬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힘들다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친구 문제였을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혼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이유도 모르게 슬펐던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돌아왔나요? 어떤 부모님은 바빠서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걔 뭐가 힘들어.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도 있어.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도 못 참아. 어떤 부모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오히려 더 많이 우셨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든 아이는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뇌가 학습을 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시도 자체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있을 때 사람은 계속 두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몇 번은 두드려 봅니다. 반응이 없으면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처음부터 두드리지 않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그 잠긴 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아이들은 일찍 배웁니다. 말하지 않는 법을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드실 때 오히려 먼저 나서서 챙기는 편이신가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내 상황을 일부러 더 좋게 포장해서 말하시나요? 부모님이 지쳐 보이시는 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나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할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된 상태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부모님보다 더 어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내가 더 침착해야 하고 부모님보다 내가 더 강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크게 싸우시던 날 방문을 닫고 조용히 혼자 있었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안심하시는 걸 봤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하셨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가 강해야 한다고 몸이 먼저 결심한 게요. 그 결심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심은 분명히 당신을 지켜줬습니다.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안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철든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한때 당신을 보호한 겁니다. 아이에게 그게 최선이었다면 아이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고 그게 맞았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전적으로 부모님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분들도 힘들다는 말을 꺼냈다가 다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감정은 참는 것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입니다. 이 침묵은 가족 안에서 세대를 건너 전해집니다. 침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해질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갑자기 눈물이 터질 때,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무도 나를 진짜로 모른다는 외로움이 밤에 밀려올 때, 모든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느껴질 때,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해야 했던 것을 말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자신을 진짜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감정을 꺼냈을 때 다쳤거나 무시당했거나 오히려 더 힘들어졌던 경험이 있는 뇌는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을 꺼내려 할 때 경보를 울립니다. 닫아, 참아, 혼자 해결해. 이건 원래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허락을 주고 있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된다는 허락, 모르겠다고 말해도 된다는 허락, 지쳐도 된다는 허락,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약해도 된다는 허락. 이 허락을 어릴 때 받지 못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주지 않게 됩니다.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연인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조차 잘 모르겠는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서 힘들었다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큰 걸음입니다. 오래된 관계는 오래된 방식으로 굳어 있습니다. 하룻밤에 바뀌지 않습니다. 시작은 훨씬 작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땠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슬펐는지, 뭐가 억울했는지, 뭐가 외로웠는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요.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래 혼자 감당해온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점점 둔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조용히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을 다시 이어가는 가장 작은 행동이 오늘 하루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배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 방식 덕분에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챘다는 것이 이미 변화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딱 한 줄만 써보십시오. 그 한 줄이 오래 닫혀있던 문을 아주 조금 여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채널을 구독해두셔도 좋습니다.